이미테이션 게임은 동성애자로 처벌되어 정부의 강제적인 호르몬 요법을 받은 후 41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한 천재 수학자 앨런 투링의 얘기를 다룹니다. 2013년 엘리자베스 2세는 앨런 투링을 특별 사면하여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렸다고 합니다. 앨런 투링의 위대한 업적은 나치 독일의 에니그마 기계의 암호를 해독하여 독일의 패망과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한 것을 말합니다. 사학자들은 에니그마의 해독이 전쟁을 2년 이상 단축했고 1,4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합니다. 영국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50년 이상 앨런 투링의 기록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튜링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영화는 동성애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앨런 투링의 해고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1939년 런던역 시몬파리 소녀는 아동 80만 명이 대피했고 독일군이 폭격을 시작했다고 외치고 인파 사이로 앨런 투링이 걸어가고 기차를 탑니다. 앨런이 유장 사업장으로 보이는 라디오 제조 공장으로 들어가 면접을 봅니다. 23살의 제목도 알 수 없는 논문을 발표하고 24살의 교수, 수학에 뛰어난 천재라고 쓰여 있군요. 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히틀러라 미친놈이 유럽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건 압니까? 정치는 제 전문이 아니라서. 면접을 보는 중령은 독일어도 못하고 태도도 불량한 앨런을 퇴짜놓으려 합니다. 독일어를 못하면 대체 무슨 수로 독일군 암호를 푸나요? 독일군 암호는 퍼즐이에요. 게임이랑 다를 바 없죠. 전 게임이나 퍼즐에 능합니다. 독일의 애니그마를 해독하려는 거 아닙니까? 연합군이 애니그마를 해독한다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겠죠. 전 문제 푸는 걸 좋아합니다. 애니그마 해독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중령이 애니그마 해독팀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군들이 매일 수천 개의 무전을 가로채지만 알 수 없는 메시지일 뿐 애니그마를 통해서만 그 암호를 풀 수 있어요. 독일군은 매일 자정 애니그마의 해전자의 유치를 바꿉니다. 보통 6시에 첫 메시지를 가로채니까 암호를 풀 시간은 18시간 뿐이고 그걸 놓치면 설정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전자 5개에 배선이 10개면 경우의 수가 정확히 1590억의 10억 배, 10명이 1분마다 하나의 설정을 확인한다면 매일 24시간씩 일주일에 7일 일할 때 모든 설정을 확인하려면 2천만 년이 걸립니다. 앨런이 팀원들과 처음부터 삐걱거립니다. 같이 일하는 건가요? 작업실을 따로 쓰고 싶은데요.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도 없고 다들 제 일에 방해만 될 텐데. 이 말에 팀원들이 황당해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앨런에게 팀장 휴가 짜증내며 말합니다. 개짜 천재놀이를 하고 싶은 거면 진짜 천재부터 되시든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우리라고. 우리 문자 배포 빈도를 분석해서 메시지 몇 개는 해독했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그건 성과가 아니라 운이지. 난 모든 메시지를 해독하는 기계를 설계 중이야. 앨런이 기계 설계 제작에 몰두합니다. 앨런이 팀장 휴가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 신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중령에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동료들이 당신과 일하기 싫다며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그 바보들은 다 해고하고 제 기계에 자금을 대시죠. 10만 파운드면 됩니다. 10만 파운드? 왜 기계를 만들죠? 애니그마는 고도의 기술로 설계된 기계예요. 문제는 사람으로 애니그마를 이기려 하는 거죠. 다만 기계만이 이 기계를 이길 수 있다면요? 중령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명령, 규율, 지체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앨런의 요구를 거절하자 앨런은 처칠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처칠은 앨런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앨런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10분 만에 풀 수 있으면 멋진 일자리에 지원해 보세요 라는 십자풀이 신문 광고를 냅니다. 독일의 공격이 심해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을 모아 테스트를 봅니다. 한 여성이 조금 늦게 도착해 실랑이를 하지만 앨런의 도움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십자말 풀이를 6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영국 비밀정보국의 맨지스가 앨런 투링에게 묻습니다. 6분이라 가능하긴 합니까? 아니요, 저도 8분 걸려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해요. 전체를 공략하느냐 아니면 부분을 나눠서 하느냐.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앨런이 답을 하긴 합니다. 5분 34초 만에 여성이 답합니다. 6분 만에 하라면서요. 조한 클라크예요. 앨런은 2명의 합격자에게 우리가 할 일은 해독 불가능한 나치 암호를 해독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앨런이 학창시절 사랑했던 친구 크리스토퍼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무슨 책 읽어? 암호학에 대한 거야. 비밀 메시지 같은 거? 비밀이 아니란 게 엄청난 매력이지. 메시지는 누구나 볼 수 있어도 그 뜻은 아무도 몰라. 푸는 법을 알아야 하지. 그게 대화랑 뭐가 달라? 사람들은 대화할 때 말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그걸 알아듣길 바래. 난 안 그러거든. 나한테는 암호와 대화는 다를 바 없어. 넌 왠지 암호학을 잘할 것 같다 라면 크리스토퍼가 앨런에게 책을 줍니다. 1940년 유정 라디오 공장에 앨런이 만든 기계가 실체를 드러내지만 조안이 합류하지 않자 앨런이 조안의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앨런을 따라 나선 조안이 묻습니다. 왜 날 돕죠? 앨런 씨, 왜 날 돕느냐고요?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해내니까요. 조안이 팀에 합류합니다. 중령이 라디오 유전 공장에 이중첩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앨런 팀 사무실도 뒤집니다. 중령이 앨런에게 모스크바로 보내던 메시지를 탈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빌 암호군요. 책이나 시집의 구조를 이용한 거죠. 설마 절 의심하는 건가요? 이중첩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헐렬단신 뉴토리에 거만하죠. 그런 사람 모릅니까? 절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게 제가 소름 스파이란 근거는 아니죠. 증거를 못 찾은 중령은 물러나고 앨런은 기계 완성에만 몰두합니다. 조안은 앨런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 술집에 가고 그곳에서 팀원들과 인사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앨런이 말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네요. 당신이 좋아하게 만들었었죠. 왜죠? 남자들과 일하는 여자가 밉보이면 안 되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애니그마는 항상 앞설 거예요. 암호를 해독하려면 모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을 싫어한다면 아무도 돕지 않을 거예요. 조안의 충고를 들은 앨런이 팀원들에게 사과를 나누고 주고 동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조안의 등장으로 앨런과 동료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동료들은 앨런의 기계에 크리스토퍼에 관심을 보이고 돕지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령이 앨런을 찾아와 기계를 멈추게 합니다. 당신의 값비싼 기계는 무용지물인 것 같군요. 자금은 떨어졌고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났소. 앨런 투링, 당신은 해고요. 휴가 나서며 얘기합니다. 앨런을 해고하시면 저도 해고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앨런의 말이 맞습니다. 앨런의 기계는 성공할 거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팀원들도 앨런을 옹호합니다. 중령은 한 달 안에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하며 물러납니다. 조안이 앨런에게 부모님 때문에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25살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 집에 들어오란 거죠. 당신이 떠나는 건 내가 허락 못해요. 뭔가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여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하죠. 애니그마가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주진 않아요. 이 말도 해독해봐요. 약해 빠진 자아도취자 같으니. 당황한 앨런이 말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도 당신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앨런과 조안이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앨런이 동료 존에게 내가 만약 조안을 여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어쩌지라고 말합니다. 너가 동생이 살았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을걸. 불법이잖아. 비밀로 묻어둬. 암호 해독에 열심인 팀원들. 기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12시가 되자 해독 실패에 또다시 팀원들은 좌절합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던 휴가 조앤과 함께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합니다. 휴가 여성에게 말합니다. 앨런은 새 이론을 내놨어요. 남녀가 함께 일하면 좋지 않다는 주장인데 결국 정분이 나기 때문이라네요. 내 생각은 달라요. 온종일 함께 일하면 그 능력과 지능에 탐복하느라 같이 잘 생각은 못할 것 같았어요. 누구 말에 동의하나요? 당연히 앨런이죠. 매일 남자와 일하다 보면 사적인 감정이 생기던데요. 아, 순수한 사이니 걱정 말아요. 만난 적도 없어요. 독일인이거든요. 앨런이 묻습니다.
어떻게 독일인이랑 같이 일한다는 거죠? 우린 독일 무전탑을 하나씩 맡아서 메시지를 가로채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모습 보호를 계속 듣게 돼요. 사람마다 모습 보호의 리듬이 다르다 보니 사적인 감정이랄까 꽤 가까운 느낌이 들죠. 애인이 있어서 안타깝지만요. 왜 그 독일인한테 애인이 있다고 생각했죠? 아, 농담이에요. 아니요, 말해봐요. 그 사람 무전은 항상 CILLY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애인 이름이겠다 싶었어요. 말도 안 돼요. 독일군의 메시지는 5개의 무작위 문자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 남자는 안 그래요. 엘렌이 뭔가를 깨달은 듯 사무실로 달려가고 팀원들도 뒤따라 뛰어갑니다. 조안이 말합니다. 엘렌, 왜 그래요? 크리스토퍼가 모든 설정을 다 들이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찾아낸 단어를 기본으로 설정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이런 거요. 06시, 오늘 날씨 맑음, 저녁에 비 예상, 하이 히트러? 그거야, 맞아. 매일 6시에 기상 예보를 보내지. 그 메시지에서 세 단어를 알 수 있어. 물론 날씨가 있고 하일 이틀러지. 엘런이 6시 메시지 문자를 기본으로 기계 작동을 세팅하고 기교를 작동시키자 크리스토퍼가 금방 암호 해독에 성공합니다. 암호 해독 결과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부터 수백만의 민간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 휴가 중령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엘런이 저지합니다. 무슨 짓이야? 중령에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잠수함을 공격하면 독일이 어떻게 생각할까? 애니그마를 해독한 걸 알게 될 거고 애니그마의 설계를 바꾸면 2년간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거야. 그래도 호송선에 500여 명의 민간인이 있어. 엘런이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호송대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거야. 엘런과 조안이 정보국 멘지스를 찾아갑니다. 엘런이 말합니다. 앞으로 취할 전략을 결정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공격을 당하고 막을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전쟁에 쓰이게 되면 최소한 얼마나 공격하고 독일인의 의심을 피하려면 어디까지 당해줘야 할지 거짓 정보도 흘리면서 그 출처도 그럴싸하게 들러대야 합니다. 멘지스가 엘렌의 태도에 흡족해합니다. 하지만 엘렌은 멘지스가 팀원 중 소련 스파이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를 역으로 이용하는 등 자신들을 감시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며 조안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이며 애니그마 해독을 위해 당신이 필요할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안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성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해하면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멋진 결혼 아닌가요? 난 아무데도 안 가요. 엘런의 정보팀은 애니그마 해독으로 아무도 모르게 연합군의 승리를 도왔고 전쟁은 끝납니다. 멘지스는 팀을 해산하기 전 기계를 해체하고 모든 기록과 흔적을 태울 것을 요구합니다. 평생 나나 서로를 만날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실, 동성애 혐의로 엘런에 잡혀왔지만 담당 형사는 엘런이 전쟁 때 진짜 한 일을 궁금해합니다. 난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기계도 생각할 수 있나요? 내 논문을 읽은 모양이군요. 젊은 남자한테 성관계를 요구해서 잡혀왔는데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묻다니. 당연히 기계는 사람처럼 생각 못해요. 기계는 사람과 다르니까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 엄청난 논문의 제목이 뭐죠? 이미테이션 게임. 한번 해볼래요? 이건 게임이에요. 일종의 시험이죠. 기계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신문에 케임브리지 교수 동성애 혐의로 유죄 선고라는 기사가 나고 조안이 엘런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도울게요. 당신은 원하는 걸 다 가졌네요. 일가 남편, 평범한 삶. 평범한 사람은 당신처럼 못해요.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지나쳐온 도시는 사라질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말이죠. 내가 강하게 심취하고 탐구하고 있었던 건 오로지 당신 덕분이에요. 난 평범한 당신을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평범하지 않기에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됐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난 믿어요.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해내는 거라고. 엘런이 얕은 미소를 짓고 조안도 웃습니다. 엘런이 크리스토퍼를 봅니다. 하지만 결국 앨런 투링은 자살합니다.